이번에는 스피커 스펙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사마다 스펙 용어가 조금 다르거나 더 정밀하게 공개를 한다거나 반대로 공개하지 않는 제조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웬만해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 스펙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클로즈 타입.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타입은 베이스 리플렉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밀폐형으로 쉴드 타입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에 보면 덕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저음 반사형 방식의 스피커입니다. 없으면 반대로 밀폐형 타입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저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냐 나쁘냐 라는 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 리플렉스는 스피커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인데 스피커 전면에 위치한 것도 있고 후면, 바닥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도는 헬름홀츠 공명을 이용해 저역대를 확장시켜주며 보강해주는 역할입니다. 베이스 리플렉스는 저음을 운영하는 데 있어 스피커의 유닛이 내줄 저음 영역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스피커 유닛이 받는 힘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THD를 낮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베이스 리플렉스에서 내주는 소리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며 저역의 여음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면 룸 환경에 따라 특정 주파수가 딥 또는 부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밀폐형은 순전히 유닛으로 저음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정확한 사운드 재생이 가능하고 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도 합니다. 다만 순전히 스피커가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앰프에서 많은 힘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리퀀시 레인지, 주파수 응답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주파수 응답 특성도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의 청취 가능한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만 2만 헤르츠까지 청취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청취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헤르츠별 사운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00Hz 이하는 저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1000Hz 소리는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럼 4000Hz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가 좀 아프실 수도 있을 텐데 15000Hz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나온 주파수 응답 범위는 59에서 25000Hz입니다. 바로 옆에 괄호는 주파수별 응답 편차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dB이라는 뜻입니다. 3dB은 보통의 사람들이 소리 크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적을수록 아무래도 좀 더 평탄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펙에서 보시는 특성은 그냥 어느 영역대까지 반응을 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주파수 응답 특성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각 영역대별로 스피커가 얼만큼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재밌는 건 100에서 1000, 그리고 1000에서 10,000, 10,000에서 20,000 갈수록 그래프는 들쑥날쑥해지는데 보여주는 폭은 훨씬 짧죠? 저 부분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무조건 응답이 평평하다고 당연히 좋은 소리도 아니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센시티비티, 감도입니다. 스피커 음량 크기를 와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 감도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감도는 스피커에게 2.83V를 입력했을 때 1m 앞에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사진의 스피커 스펙은 86.5dB, 데시벨 뒤에 붙는 용어에 따라 절대값 기준이 달라지긴 하지만 음압을 표현할 때는 dBS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6.5dBSPL 소리의 크기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진공청소기, 오토바이 등 소리의 크기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1W의 전력으로 아주 충분한 크기의 소리를 내줍니다. 물론 더 뛰어난 감도를 가진 스피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피던스, 스피커의 저항을 나타냅니다.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한 앰프의 전류 공급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단 큰 음량으로 재생 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서 적당한 음량으로 청취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사실 주파수마다 저항값이 모두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음역대에서는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대도 있겠습니다. 스피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피커와 앰프 임피던스는 일치해야 합니다. 권장 앰프 출력 리커멘디드 앰플리파이어 파워, 하이파이 스피커에서는 권장 허용 입력이 있습니다. 몇 와트에서 몇 와트까지라고요. 이 정도 입력에서 스피커의 성능을 낼 수 있고 기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출력 기준을 말합니다. 크로스오버, 2회 이상의 스피커들에 들어가 있는 스펙으로 해당 스펙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저음 유닛이 2000Hz까지 담당을 하고
2000Hz 이상부터는 고음 유닛이 담당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담당 구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비해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크로스오버 회로 같은 경우에도 필터의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필터의 종류는 버터워스 필터, 링크리치 라일리, SL 필터, 쉐비쉐프 등이 있고 1차, 2차, 3차, 4차 등 여러 차수로 필터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 기울기도 달라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장단점 등을 보완합니다. 제조사마다 필터 설계를 하는 게 다르고 이 중첩이 생기는 구간을 얼마나 손실없게 디자인하는지에 따라 음색도 달라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닛의 크기와 재질이라던가 크기, 무게 등이 있습니다. 분명 재질에서 오는 소리적 특성이 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은 스피커 스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